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이 미래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장난이 아닙니다. 북유럽부터 중동까지 다들 들고 일어나서 한국이랑 사업 한번 해보자고 오퍼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요. 이는 영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영국은 적극적인 구애로 한국과의 협력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를 안이 꼽게 본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전 세계의 머리 위에 올라서겠다는 중국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영국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블랙시트에 따른 혼란으로 영국 경제와 산업 전반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중국 기업과 자본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막강한 자본을 쏟아붓다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나라에 투자를 중단하는 형태로 세계 시장을 잠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이런 막강한 자본력을 쏟아붓다가 수틀리면 스웨덴이나 미국 NBA 시장에 그랬던 것처럼 자본을 회수해 영국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블랙시트 사태로 엄한 일본이 피해를 보게 되어 아베가 영국에 사정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무능한 정책으로 나라를 위기에 봉착시킨 아베는 영국과의 관계에서 이것만이라도 사수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데요.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4차 산업 강국 대한민국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원하는 영국 기업들의 러브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영국을 잇는 AI 실크로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마이크 쇼트 박사는 한국 정부가 AI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며 영국과의 협력에 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영국도 4차 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10억 파운드, 약 1조 5,200억 원을 AI와 빅데이터에 투자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영국 국제통상부 과학 분야 수석 고문인 마이크 쇼트 박사는 양국 대학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업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5G에 AI를 접목하면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기업도 이 같은 바람으로 한국 정부 기업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영국 대사관 도움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 국제통상부 측에서는 영국 AI 산업이 꽃을 피우게 된 계기는 금융 중심 런던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금융에 AI를 결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영국에 회사를 세운다면 유럽 진출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금융에 더해 헬스케어, 기후 변화 분야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장 수요가 풍부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터 관리 회사는 이런 양국의 발전된 기술들로 협력하고자 하는 바람들은 이미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터 관리 회사 KX는 국내 금융기업과 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거래를 시점별로 나눠 시각화, 시계열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전문기업 아바네이드도 협력할 국내 은행을 찾습니다. 기존 은행을 디지털화, 카카오뱅크와 같은 혁신 금융 서비스에 맞대응할 경쟁력을 높여줄 목표입니다. 한국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국의 제조기업인 어터베리에서는 5G 기반 AI 무선 스마트 센서를 만듭니다. 건설이나 측량에 주로 쓰이고 온도, 습도, 압력 등을 실시간 측정합니다. 시설물에 부착하면 하자 보수 시점을 알려줍니다. 영국 크로스레일 철도 노선 테임즈 타이드웨이 터널 공사 프로젝트에 활용되었습니다. 어터베리 대표 또한 한국은 네트워크, 영국은 AI 투자에 적극적이라면서 한국 네트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스마트시티 동맹군을 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쿠마르데브 채터지 M&라이프 대표는 한국은 다수 스마트시티 전략을 수립했다며 한국 정부 로드맵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 팩토리, 사물
사물인터넷 전문 기업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맨드라이프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을 이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로봇 간 협력 및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마트 시티가 본격화되면 주목받을 기술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는 삼성, 현대차, SK텔레콤과 이미 접촉했다며 통신,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분야 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연합전선은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국내 AI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습니다. 한국만의 우위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계 1위 스마트폰 회사 삼성을 포함해 한국은 제조 강국이라면서 전자제품과 AI 간 융합 서비스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발달된 기술로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도 초조해졌는지 막대한 중국 기업과 자본으로 영국을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으로 영국 경제와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타 중국 자본이 몰려오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소개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유통업과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영국의 철강업체 브리티시 스틸은 파산했습니다. 파산한 철강업체 브리티시 스틸을 인수 대상으로 중국 징해그룹의 이름이 거론됐을 때 영국 언론 매체들은 4,000명의 직원 일자리가 보호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과거 영광을 상징하는 기업이 중국에 구제받는 형태가 되었지만 현지 언론은 일자리가 지켜진 것만으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리티시 스틸이 파산한 이유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수주가 줄어든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터키에서 인수에 입후보했지만 협상이 결렬됐고 이를 틈타 나선 것이 바로 중국의 징해그룹입니다. 징해는 향후 10년간 12억 파운드 약 1조 8,142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파산하고 중국에 먹혀버린 영국 기업은 또 있습니다. 단체 여행의 원조이자 철도시간표로 유명하며 여행자 수표의 선구자로 알려진 178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 토머스 쿡입니다. 호텔과 항공사도 거느리고 있었지만 실적 악화로 9월에 파산해버렸습니다. 회사는 사라졌지만 브랜드는 최대 주주였던 중국 푸싱그룹에 넘어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싱은 토머스 쿡의 상표와 도메인 이름, 소셜미디어 계정, 호텔, 카사쿡 브랜드 등을 1,100만 파운드에 인수했습니다. 푸싱은 유서 깊은 브랜드 인수를 통해 중국인의 해외여행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을 종합해봤을 때 영국이 브렉시트 혼란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이 정체되자 징해와 푸싱 등 중국 기업이 이를 좋은 타이밍으로 보고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 존재감은 이전부터 영국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신 부문입니다. 영국 통신사들은 거의 전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기지국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동맹국들의 화웨이 배제를 요구하지만 영국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통신업계에서는 이미 사용하는 기기에서 분리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에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도 영국 이동통신 대기업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잠식당한 영국의 사업 분야는 철강, 여행, 통신뿐만이 아닙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미 많은 유통 소매 업체들도 영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공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버스로 와서 제품을 휩쓸어가는 현상이 런던 곳곳에 쇼핑센터에 벌어지자 쇼핑 편의를 위해 곳곳에는 중국어로 된 가격표까지 세워놨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사실상 단체 관광 규제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 대신 유럽, 미국 등 다양한 나라로 다변화되고 있고 중국의 공격적 투자가 글로벌화되면서 이제는 어느 나라도 중국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과 일본 정부가 브렉시트 후 조기 경제연대협정 협상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EU와 맺은 관세 우대 조치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일본은 영국에 대한 관세 감면 관련 효력을 2020년 말 상실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브렉시트가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영국, 일본 EPA 수준을 넘는 무역 자유화를 영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국에서 지금까지 일본이 팔아먹던 제품들에 세금을 싸게 해줬는데 브렉시트 탈퇴로 세금이 올라가게 생겼으니 그거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관련 협정안은 브렉시트 후 202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영국과 일본 사이에 EU, 일본 EPA 발효 전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EU 역내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는 EPI 발효에 따라 10%에서 8.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영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다시 10%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 다수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3%에서 8%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일본은 어떻게든 세금 면제 받아보려고 새로운 협정을 상정해 2021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협상할 방침입니다. 이 와중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클럽 리버풀에서 한국을 기만했다고 합니다. 우길기를 이용한 영상을 올렸다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또 다른 우길기 이미지를 SNS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SNS에 창단 이후 처음으로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한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 사진을 올렸는데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입니다. 사과 전 우길기가 들어간 홍보 영상을 올렸다가 한국 팬들의 항의에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지 겨우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과문 역시도 논란인데요. 공식 계정이 아닌 SNS에만 올린 데다 한국 IP, 즉 한국에서 접속한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 해외 매체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사실 유럽 축구장에서의 전범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이 전범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리버풀 측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리버풀이 한국인들 그냥 먹여버리네요. 한 번이야 실수지만 연달아 2번 올리는 건 그냥 매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945년 패전한 뒤 유럽 자체에서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른바 반나치법이라고 불리는 형법 제86조에서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깃발, 배지, 유니폼 등을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령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거나 일본 전범기나 똑같은데 참 이건 교육이 안 돼서 그런가? 이런 건 독일처럼 그냥 국제법으로 정해버려야 합니다. 하여튼 리버풀 정말 실망이네요. 응원하는 팀은 아니지만 참 행보가 참 많이 그렇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한 해 동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한 해 동안 잘 이겨내셨어요. 페페TV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최고입니다. 오늘도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밤에 너무 추워서 보일러 계속 틀면 난방비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전기 난로와 전기 담요를 이용해 합리적인 난방으로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